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물리학 1 1단원 등가속도 직선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정한 가속도로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구상에서 또 이제 지표 근처에서 어떤 물체를 갖다가 잡고 있다가 손으로 놨을 때 얘가 쭉 떨어집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지구가 중력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기 속도가 0m/s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1초가 지나게 되면은 얘의 속도가 얼마가 되냐면은 대략적으로 10m/s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1초가 지나서 2초가 되면은요, 속도가 또 10만큼 증가하여 대략적으로 20m/s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편의상 이 속도를 얘기를 하니까 방향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랫방향을 보통 이제 플러스로 좀 잡고요, 위쪽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겠습니다. 그럼 이제 속도가 계속 양수값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을 하게 되면요, 일단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처음에 시작해서 초당 10씩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1초 후의 속도는 10m/s, 2초 후의 속도는 20m/s,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요, 이제 9.8씩 증가를 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약 10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니까 오히려 더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변이시간 그래프로 먼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속도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동거리와 변이가 원래 이제 비슷하긴 하지만 변이 시간 그래프로 딱 잡고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변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가 이제 기준점 0라고 친다면은 점점 위치가 많이 변하게 되는데, 변하는 간격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얘는요, 점점 증가하듯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제 이차함수꼴로 나타나게 됩니다.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면서 변이는 증가하게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배운 다음에 이해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뭔가 간격이 점점 확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기가 뭐 1초라고 잡고요, 여기는 뭐 한 2초라고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초 때 변이가 여기고 2초 때 변이가 여긴데, 요거 두 개를 우리가 이제 알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바로 10m/s가 될 때까지의 변이가 얼마인가요? 요 이차함수 함수식을 모르면은 우리가 쉽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멈추고요, 이쪽으로 넘어와서 속도 시간 그래프를 먼저 조금 그린 다음에 이 부분을 좀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속도 시간 그래프, 요거는 그리기가 간단해요.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요? 일정하게 변하죠. 그렇죠? 일정하게 변합니다. 초당 10씩 변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 시간 그래프는 일차함수꼴로 이렇게 직선 형태로 그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1초, 그리고 여기를 2초 라고 잡았을 때 1초일 때 속도는 얼마입니까? 1초일 때 속도는 10m/s입니다. 따라서 여기가 10m/s, 여기가 얼마? 20m/s 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죠? 그래프 아래의 면적, 여기 면적이 의미하는 게 바로 변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변이 값을 구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1초일 때 변이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1초까지 요 그래프 아래의 면적, 여기를 S1이라고 잡을까요? 요 그래프의 면적이 의미하는 게 바로 1초일 때의 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1을 간략하게 한번 구해보시면은요,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그렇죠? 삼각형의 넓이니까 10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해주시면 됩니다. 10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5m가 되는 거죠. 따라서 1초일 때 변이를 우리는 이렇게 5m라고 찾아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2초일 때 변이는 얼마가 될까요? 2초일 때 변이는 여기 선생님이 파란 색깔로 색칠하는 이 부분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x2라고 우리 선생님이 좀 써볼게요. 그래서 이 파란색의 넓이가 의미하는 것이 2초까지의 변이가 된다는 뜻이고 삼각형의 넓이니까 구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x2는 삼각형의 넓이에요. 이거 큰 삼각형. 20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죠. 예, 20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 되니까 암산 가능하시죠? 얼마가 나옵니까? 20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은 20m가 나오게 됩니다. 예, 따라서 우리는 2초일 때 변이가 20m다 라는 거를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말 뜻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1초까지는요 대략적으로 얼마가 떨어져요? 5m가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초일 때 변이가 20m니까 2초가 지나면은 요 길이가 20m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속도시간 그래프를 통해서 변이시간 그래프를 완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변이시간 그래프에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는데 변이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죠?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우리가 속도라 그랬습니다. 속도. 그런데 여기서는 이 기울기를 어떻게 딱 한 점을 이제 잡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시간상으로 보시면은 기울기가 어떻습니까? 점점 증가하죠. 즉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형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여기서는 기울기를 물어볼 때 그냥 단순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딱 집어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기울기가 얼마냐 구체적으로 좀 물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1초부터 2초 사이에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기울기는 두 점을 잡았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직선을 그리고 기울기를 찾을 수가 있겠죠. 요거를 선생님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점 사이의 기울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변이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는 속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속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일단은 기울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울기가 얼마죠? 기울기가 1분의 15죠. 그렇죠? 1분의 15가 됩니다. 따라서 속도는 15m/s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것은 갖다가 1초부터 2초 사이에 무슨 속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요. 속도가 계속 변합니다. 이게 1초부터 2초까지. 그런데 두 점 탁 찍고 그냥 직선으로 그었다라는 것은 1초부터 2초까지의 무엇? 평균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평균 속도라는 개념이 됩니다. 요 개념이요. 알겠나요? 평균이라는 말은 대략적인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1초부터 2초까지는 계속 변하지만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대략 15m/s의 속도로 움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요? 1초부터 2초 사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평균 속도를 구할 수가 있다 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두 점의 간격을 이렇게 멀찍이 잡으면 평균이라는 말을 쓰게 되지만 이 두 점 사이의 간격을 한번 좁혀보겠습니다. 2초에 있는 점을 1초 쪽으로 한번 당겨오겠습니다. 점점 당겨오게 되면서 1초에다가 딱 겹쳤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1초에다가 무엇을 그릴 수가 있냐면요. 접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접선. 그리고 이 접선 또한 기울기를 갖게 돼요. 이거를 접선의 기울기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접선의 기울기. 자, 그랬을 때 이것도 이제 기울기이기 때문에 어떤 속도를 나타나게 됩니다. 속도를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이거는 1초일 때의 기울기잖아요. 그렇죠? 1초일 때의 기울기잖아요. 그래서 이 기울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1초일 때의 순간 속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언제요? 1초일 때의 순간 속도라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를 우리가 이제 또 구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미분까지 외우시게 되면은 함수값을 안 다음에 미분을 하시면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그거를 배우시지 않았다면은 또는 물리학원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건 좀 적어두고 우리는 주변을 통해서 이 순간 속도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1초일 때의 순간 속도, 1초일 때의 속도가 얼마냐? 정확하게 콕 집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어디 써 있을까요? 예, 여기 써 있습니다. 그렇죠? 1초일 때의 속도는 10m/s입니다. 1초일 때의 순간 속도는 10m/s입니다. 여기도 써 있습니다. 1초일 때의 순간 속도는 10m/s입니다.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변이시간 그래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울기를 얘기를 할 때 2점을 찍어서 기울기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1점을 찍어서 기울기를 물어보게 되는데 2점 사이의 기울기를 물어보는 것은 평균 속도를 구하라고 하는 뜻이고요. 1점을 찍고서는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물어볼 때는 순간 속도를 물어본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속도를 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평균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 속도, 일단은 결과값을 우리가 15m/s로 알았어요. 그 값이 어디 있죠? 그 값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를 의미하게 되냐면요.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1초부터 2초의 중간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여러분들은 평균 속도다 라고 찾으셔도 돼요. 여기에서 기울기를 구하셔도 되지만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1초부터 2초 사이의 중간값 요걸로 구하셔도 됩니다. 요거 이제 공식상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게 15가 여기만 보고도 어떻게 구하냐면은 20 더하기 10. 그 다음에 나누기 2 하시면은 15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V 나중 플러스 V 처음을 더하신 다음에 반띵하시면 됩니다. 예, 나중하고 처음을 더하신 다음에 반띵하시면은 이렇게 해서도 우리가 평균 속도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변이시간 그래프 그리고 속도시간 그래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요거 하나만 더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이 있었죠? 그렇죠?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있었죠?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예, 가속도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는 가속도라고 알 수가 있고요. 이 기울어진 정도가 얼마입니까? 초당 10씩 변하잖아요. 그렇죠? 1분의 10이니까 예, 10입니다. 단위는 m/s 제곱. 그렇게 해서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 즉 가속도를 10m/s 제곱이라고 구할 수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래프입니다. 마지막 그래프예요. 가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지금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등가속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속도가 일정한 거예요. 가속도가 얼마로 일정해요? 10으로 일정하죠. 그쵸? 따라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10m/s 제곱 써주시고 그냥 요렇게 상수함수꼴로다가 써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대략적으로 2초가 된다. 여기는 1초가 된다. 요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바로 면적입니다.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면적.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속도 정의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었습니다. 속도 변화량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었잖아요.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었잖아요. 그쵸?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얘네 둘을 곱하면 뭐가 나와요? 얘가 나오겠죠. 그쵸? 예, 속도 변화량이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속도 변화량이라고 따져주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2초까지의 면적은 얼마가 됩니까? 요 사각형의 넓이가 되니까 2초까지의 면적은 얼마 같아요? 10 곱하기 2죠. 10 곱하기 2니까 20이죠. 근데 이 20이 뭘 의미한다고요? 속도 변화량을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면적 이렇게 쓰시고 20m/s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뭘 의미하느냐? 예, 2초가 지났어요. 0초에서 2초가 지났어요. 그럼 속도가 얼마큼 변한 거예요? 20만큼 변했다. 요런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래프들을 그려보고 그래프에서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표면 상에서 물체를 들고 있다가 손을 놔요. 그럼 얘가 쭉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속도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게 되는데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얼마씩이요? 10씩 증가합니다. 예, 요건 알아두세요. 10씩 증가하게 됩니다. 요거를 갖다가 변이시간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면은요, 요렇게 2차 함수꼴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평균 속도를 의미하게 되고요. 접선의 기울기는요, 여기 안 썼네.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속도를 의미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요, 속도가 일정하게 이렇게 증가하니까 1차 함수꼴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뭐다?
변이다라는 거.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뭐다? 가속도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이제 상수함수꼴로 그냥 일정하게 일직선으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다? 속도 변화량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등가속도 직선운동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